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쌤 사이트입니다. 지난번 59강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60강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아내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을 욱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은퇴 후에 무조건 화만 내는 아내가 낯설고 아내는 매 끼니 챙겨달라는 남편이 성가십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나가 있고 저녁에도 술 약속으로 거의 매일 밖에 있던 남편이 늙음하게 집에 있게 됨으로써 생기는 부부의 갈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같이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은퇴를 한 이제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부부관계를 재미있게 나타내는 숫자는 3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아폴리테는 신혼 초 3개월간은 뜨겁게 사랑하고 그 후 3년은 상이한 가치관 때문에 격렬히 싸우다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후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참고 지내는 시간이 3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3개월, 싸움 3년, 인내 30년이라는 부부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참고 지내는 쪽은 대체로 아내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 30년 세월을 참고 지내온 아내는 남편이 은퇴와 동시에 쌓였던 불만을 쏟아놓게 됩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년을 아웅다웅 하다 보니 어느덧 60세 문턱까지 와버렸습니다. 한창 부부싸움을 할 때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공격하는 식으로 서로의 아픈 곳을 파고드는 싸움이 많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지기보다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서로의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논쟁이 많았기에 이 싸움이 끝나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법륜스님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남편이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연유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고칠 것은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이고 아내가 고칠 것은 요구사항을 조절하라는 지적입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의 아내는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은퇴로 인해 이 패턴이 깨지게 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내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끼니마다 남편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됩니다. 젊었을 때야 남편에게 하나라도 더 못해 먹여 안달이었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아직까지 이 나이에 밥해서 바치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돈 벌어올 때는 벌어오는 돈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돈도 벌어오지 않으면서 자잘한 심부름이나 시키며 잔소리까지 해대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아직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또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일상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인생에서 아내들은 큰 돈을 벌어오거나 갑작스럽게 생활 패턴을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변화에 더 감동합니다. 예전에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고마우면 고맙단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언젠가 부부들 모임에 나갔을 때 서로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남편들은 이때다 싶어 자신의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 정리와 청소가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뭐하고 있냐는 혼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 아내들은 남편 흉을 많이 봅니다. 그냥 남편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예전부터 맺혀있던 가슴속 한이 터져나옵니다. 남편들이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하지 못할 말을 아내들은 솔직하게도 털어놓습니다. 가슴에 맺힌 서름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기에 이야기 도중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켄 블랜차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을 망치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놔두었다 공격하기라고 합니다. 일을 잘못할 때까지 그냥 놔두었다가 잘못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아내들도 혹은 배우자들도 바로 이런 뒤통수치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자의 눈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여자의 천성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아내의 눈물 방울수를 하느님이 헤아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고생도 해왔고 또 시댁 식구로부터 가끔 받은 푸대접도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속 한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강의에서 청중에게 하늘이 주신 당신이라는 시를 소개했는데 50대, 60대 여성들이 시 구절 하나하나에 감명을 받아 그 시의 전문을 좀 보내달라는 이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나 당신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늘이 주신 인연으로 삶의 고운 길 찾아 그렇게 같이 온 많은 시간이 사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당신과 나 행복한 보금자리 독에 겨워 울던 날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은 날 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주지 못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당신은 내가 살아오면서 당신께만 드리고픈 하늘 아래 하나뿐인 나만의 가슴 아픈 절규였습니다. 당신과 나 마주보며 살아온 많은 날들, 이젠 그 숭고한 시간 앞에 당신만을 위해 쌓아온 사랑 한 짐 풀어놓고 나 당신만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 당신만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어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픈 마음 하나 드립니다. 하나뿐인 영혼으로 생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의 사랑으로 나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위하고 당신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가슴에 와닿는 것은 나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내가 되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대를 사랑하겠다는 구절입니다.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저 사랑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 되는 단순한 일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